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심미 치료, 앞니 재치료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앞니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예전처럼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괜히 뽀뽀 임플란트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를 보철물을 드러내고 나서 이게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흉측한 모습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온갖 걱정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앞니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치과일타 닥터 꼬집 채널을 보고 여기라고 하면은 내 앞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부 다 한 명 한 명 사연이 다르고 한 명 한 명 그 치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환자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릴지 그때그때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했던 앞니 여러 개가 염증도 있고 통증이 있어서 불편해요. 이거를 좀 예쁘게 재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이 환자분을 보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치아, 두 번째 치아, 세 번째 치아를 송곳니라고 하고, 이쪽 송곳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마디로 이쪽 작은 어금니까지 총 7개의 치아를 과거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했어요. 신경치료 이후에 염증이 있고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있대요. 앞니 재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분한테 대부분 신경치료하고 염증이 생기면 그 신경치료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시켜야 했어요. 자, 이 환자분 보면 아마 크라운이 여기서부터 요 6개가 스플린트 크라운, 한마디로 묶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여기 사이사이를 갖다가 치실을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쪽 부분은 이미 뿌리가 노출이 됐어요. 뿌리 노출. 그래서 환자분도 웃을 때마다 여기가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심미적으로. 근데 이거를 뜯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계속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이거를 뜯더라도 당일에 임시치아를 좀 예쁘게 준비를 해서 형태나 모양을 그대로 끼워드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환자분은 문제가 잇몸이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는 치아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묶여 있으니까 치아가 안 흔들려요. 근데 잇몸뼈가 원래는 여기 레벨에 맞춰서 여기도 뼈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없어졌고, 이 중간 뼈도 이 뼈가 없어졌고, 여기는 뼈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도 이렇게 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치주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뜯었을 때 만약에 흔들림이 너무 심하면 그 치아는 못 살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고 뜯은 거예요. 일단은 재신경 치료부터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잇몸 치료도 다 했어요. 여기 사이사이 지저분한 세균막들 다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잇몸 치료 끝난 다음에도 흔들림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지를 보고 치아를 살릴지 말지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한 2-3주만 지났는데 흔들림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쪽 아까 여기 두 번째 치아는 제일 불안했어요. 흔들림이 처음에도 있었고 잇몸 치료를 해도 잇몸뼈가 나쁘니까.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안 드린 거는 우리 다시 씌울 때는 이거를 묶어서 좀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좀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벌어지는 게 걱정이 되시면 요 중간에 2개 정도만 묶고 나머지는 떨어뜨려서 하면 환자분이 위생관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치아 한 개가 잇몸이 더 나빠져서 흔들림이 증가하면 스플린트가 돼 있으면 흔들림이 증가하는지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씌우자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치아가 흔들림이 증가를 하면 이 치아 한 개만 제가 임플란트를 하든가 한 개씩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예전에 여기 치경부에 보였던 치아 뿌리도 커버가 됐고 잇몸 색깔이 굉장히 건강해졌죠. 그리고 환자분이 혹시라도 이거를 뜯어내게 되더라도 안 좋은 치아 하나만 뽑고 임플란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도 부담감이 훨씬 덜 하신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있었던 치아가 재신경 치료하고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솔직히 뜯어내고 난 다음에 몇 개는 뽑게 될 줄 알았다, 못 살릴 줄 알았는데 원장님 덕분에 다 살려서
풀려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제가 정기적으로 와서 혹시라도 요 치아가 안 좋아지면, 다른 치아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한 개만 뽑고 임플란트 하든지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잇몸 치료해서 입에서 났던 냄새, 원인 모를 통증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잇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할 때 스케일링만 해서는 요 밑에 있는 세균막 관리가 안 되니까 요 밑에 있는 데를 청소를 해줬더니 원인 모를 통증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뼈 레벨도 좋아졌고, 여기 얼핏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뼈 레벨이 특히 안 좋았던 데가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도 뼈 레벨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런 부분도 뼈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환자분은 너무 만족스럽게 저희 병원에 체크업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쓰길래 그거를 갖다가 뽑고 임플란트 안 하고 살리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롱텀하게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후까지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7년, 10년까지 오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구강사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이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 치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다쳤거나 충치가 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앞니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니에 뭔가 신경 치료를 하거나 크라운 같은 거가 씌워져 있는데, 이 크라운이 이 환자분 같이 뭐 잇몸이 이 부분이 뭐 잇몸이 노출이 됐거나 깨졌거나 아니면 보기가 싫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앞니 크라운을 평생 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 시점을 갖다가 못 잡고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니 치료를 하시고 크라운을 치료하시고 신경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치료를 받았던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지 나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면밀하게 그거를 계속 추적 관찰해주는 곳에 가셔야지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들이 무서워요. 괜히 이거를 뜯었다가 혹시라도 발치하게 될까봐, 아니면 비용이 무서울 수도 있죠. 옛날보다 더 들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 않을 텐데 별의별 고민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생각보다 치과사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지만, 당장에 앞니 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앞니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앞니가 없이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병원은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니 치료를 하는데 앞니를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만들어주고는 치료 끝날 때까지 이걸로 그냥 대충 살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앞니 임플란트 했는데 앞니 없이 그냥 몇 주간 몇 달간 그냥 사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힘든 거를 갖다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곳에 가시면 그런 곳에서 결국에는 더 좋은 치료를 해주고 더 유지 관리를 잘 해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앞니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건 크라운을 교체할 때 크라운만 딱 교체하지 말고 잇몸 치료, 주변을 갖다 좀 깨끗이 치료를 하시고 그 안에 신경 치료도 좀 다시 하셔라. 그게 크라운을 교체할 때 찬스란 말이에요, 찬스. 근데 그걸 안 하고 크라운만 딱 바꾸는 거는 치과가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본인이 동조하고 계신 거예요. 크라운만 바꾸면 크라운 뜯죠? 대충 정리해가지고 본 떠가지고 다시 파면 한 번만에 돈 엄청 몇백만 원 내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 내부가 지저분한 냄새에 오염된 것들인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거기다 다시 크라운을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드러내고 신경치료부터 재신경치료부터 차근차근 해서 만들고, 주변에 잇몸이 지저분하면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아니면 잇몸을 마취하고 긁어내는 술식을 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잇몸이 건강해진 상태에서 크라운을 다시 하셔야 또 10년 쓸 수 있는 거예요. 10년보다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앞니 재치료하는 치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